국회가 예산안 상임위 예비 심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 갈등의 불씨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심사권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법정 처리 시한, 국회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남짓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 단계에서 이제 이른바 예비 심사가 거의 이제 끝났는데, 여야의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입장차 이런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은 특활비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에 대한 특활비,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경찰 특활비,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특활비를 삭감했습니다. 대부분 뭐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뭐 증빙 서류를 이제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이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아마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민주당이 상당히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거죠. 네. 설사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게 이게 설사 좀 과도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네. 특활비가 또 뭐 혹시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합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이게 마땅한 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런 일을 했다.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죠. 네.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복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또 전액 삭감을 했다.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뭐 몇백억이나 하던 그런 특활비인데, 뭐 좀 당분간 줄여본다든지 조정을, 액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전액 삭감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예산을 국회가 허락을 해서 각 부처에서 썼다. 그러면은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인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그대로 썼을 텐데, 이건 너무 심한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네. 아무리 그 무슨 뭐 정쟁을 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뒷받침을 해야지. 글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삭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삭감했다. 전액 삭감을 했다. 지난 정부까지 해왔던 일을 전액 삭감했다. 그것도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거 나는 참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국민들도 나는 생각하기에 저러면 좀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경찰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거는. 네. 이 일방적으로 이제 전액 삭감한 것이 좀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좀 예산 심사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하죠. 네, 뭐 우리 올해 예산안이 670몇 조를 될 겁니다. 그중에 677조. 이제 677조가 이렇게 될 텐데, 그중에 이제 경찰, 검찰, 청와대, 용산, 대통령 비서실 이쪽 예산을 깎았는데, 그것도 특활비만 이렇게 깎았습니다. 다른 예산안들은 다 상의해가지고 올렸겠죠. 올렸는데 이 부분 합의가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방금 임명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타협을 해야죠. 타협을 해서 이 합의해서 넘겨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해봐라. 근데 사실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수 조정도 하고 다 결정을 합니다. 최종안이 이제 본회의로 넘어와서 본회의에서 가결해서 통과시키게 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행안이라든지 법사위 뭐 이렇게 운영이 다 싸우기 싫으니까 다음 고지로 넘어가라. 거기서 해라.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 안 되면 예산 통과가 안 되니까 이건 뭐 2일 아니라 뭐 20일 가도 안 될 소지가 생기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당이 그냥 합의 없이 그냥 전액 다 삭감해버리겠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테면은 뭐 이 80억 중에서 60억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20억은 20억 말고 80억 중에 60억 깎겠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한다면은 그 일리가 있겠다 하지만은 전액 다 삭감이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약간 코미디성이 있죠. 아니 국정을 그렇게 코미디식으로 감정적으로 운영하면 됩니까? 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야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다수당이라도 국민이 지켜볼 때 상식적으로 해야지. 국민이 지켜볼 때 이게 웃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특활비를 이제 삭감한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또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2조나 증액한 것도 행안위에서 이제 경찰 특활비를 삭감한 대신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른바 이제 지역화폐 예산을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임위 중에서 증액된 그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지역화폐 법으로 원래 이걸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와서 폐기됐죠. 그래서 이걸 아마 예산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충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화폐 문제는요. 이건 이제 경제정책에 관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역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시장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국민에게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과도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일정 정도 어느 누구를 위한 이런 선정용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이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걸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타협입니다. 정치는 토론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지역화폐 문제야. 이거야말로 진짜로 타협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버릴 부분 버리고 고칠 부분 고쳐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지역화폐입니다. 전적으로 안 된다면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일치 안 맞는 소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님께서는 찬성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더 국민적인 중지를 좀 모아봐야 된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말이죠. 문제는 그건 영원에서 2조예요. 예산 편성권이라는 게 정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 예산 편성권이거든요. 제로인데 그거를 갑자기 2조로 늘렸다. 야당에서 표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어떻든 그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체가 정부거든요. 물론 뭐 야당이 조언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견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정말 토론을 해봐야 될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것도 토론을 해봐야 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정부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2조 원이나 필요하다 그러고 덜컹 올려놓으니까 난 그것도 참 합리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경제 운영 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래요. 그렇게 하면은. 차질 이 문제는 한번 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좀 공론화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될 부분인 간단한 부분은요. 시장에 가보면은 상인들은 지역화폐 하자. 라는 게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그 여론을 생각해서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아요.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대형 식당들이 몇 곳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역 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 정책을 손보면서 여야가 같이 가야 합니다. 야당이 협조 없이는 절대로 못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속이 쓰리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터놓고 같이 하면서 경제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너무 절박해요, 지금.
네. 그 지역화폐 뭐 합시다 그러면 저기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한국 경제 살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용하면서 타협을 해야 되죠. 예. 뭐 좀 쭉 줄이더라도요. 네. 예. 얼마든지 이건 타협 가능하죠. 예. 지역 화폐 2조 원 증액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중형 선고가 일단 나온 바가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이 뭐 방대하지 않습니까? 양이 그 중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피선거권 박탈되는 게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도록 돼 있는데 이걸 1000만 원으로 기준을 좀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만약에 이 법이 이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 면소 이렇게 돼서 사실상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하필이면 그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한다. 네. 그 속이 다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무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문제고 입법의 폭고 내지는 이거 구태타죠. 입법 구태타죠. 이거. 예?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선거 그 유력한 대통령 그 후보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겨냥을 해서 그런 법을 개정한다. 그 구태타죠. 입법 구태타죠. 뭐 폭고를 넘어서서 네.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난 걱정스러운 거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찬성할 거래고 좋아할 거래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설사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모르죠, 그거는. 또 하나는 그동안 이걸 잘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할 거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 된다는 보장은 있어요? 네.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 일을. 네. 네?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이 없었을 때, 뭐 다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보자 뭐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 허위사실 공표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 안 하면은 저게 그 선거법에서 제외하면은 선거가 난장판 될 거래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저러니까 우리 법을 고쳐봐야 되겠다. 난 저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폭고를 지나서 다수당에 폭고를 지나서 저건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건 네. 구태타입니다. 저거는 네. 권력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보려고 하는 그 입법을 통해서 뭐 그것도 뭐 사실 그 법률 아니에요. 헌법 규정 법률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나라의 전체적인 그 권력 구도를 바꿔보겠다는 이거는 그건 국민들에 대한 아주 도전이라고 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네. 참 오비락도 아니고요. 네. 속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법 개정하겠다. 근데 지금 선거법상 크게 두 가지를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돈을 주고 받는 것. 이것은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패에 의한 그 선거제도는 정착을 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장치죠. 근데 허위사실 부패하면은 이것도 엄청 처벌받습니다. 거의 이제 위원직 탈락시키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규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원직을 내려놓고 공직에서 쫓겨나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 장치는 그냥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네. 사법부에서 결정한 부분은 따라가는 게 맞죠. 예. 그걸 잘 안 될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도 하지만은 예. 그게 안 되는 것이 대법형 확정되면은 연직이 사퇴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서두르지 마라.
임기 다 끝내고 해라. 네. 내 결정 보고 난 뒤에 해라. 이렇게 어른스럽고 자신이 또 떳떳할 수 있다고 보죠. 네. 그렇지 않고 이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하라고 독촉한다든지 이러면은 국민들이 보고 참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비약이다. 속보이는 이런 이것도 작은 미스입니다. 예. 안 된다고 봐요. 예. 속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이런 방향으로? 법안 개정은 보시나요? 하되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건 안 맞죠. 지금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아니고 이 상황이 정돈되고 난 뒤에 여야가 합의해서 네. 이 부분은 지나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수정을 하자. 네.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단 100만 원이라 하는 건 이건 너무 적은 액수,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1,000만 원을 올리든지 500만 원을 올리든지 그건 뭐 서로 여야간 상의해서 하면 되지만은 예. 허위사실 유포죄 이거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선거에 혼탁한 상황을 더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벌금 액수 또 이 법을 만약 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전 벌금 액수 예. 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100만 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좀 더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후에 발효가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한다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이 법안을 보니까 30일 후에 발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개월? 예. 3개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속이 뻔한 건데 네. 이러면 안 되죠,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난주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고 나왔고, 그리고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두 번째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민생 행보를 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야권의 차기 주자 중 한 명 김동연 경기지사하고 같이 수원의 시장을 이렇게 이제 돌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옛날 정치인들 같으셨으면 자수거해지요, 지금 그쯤 되면은. 예? 아니, 뭐 민생행보 다닌다고 그래서 누가 뭐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쯤은 사실은 뭐 지금 재판을 하면서 재판을 여러 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뭐 기소된 것만 5개인가요? 4개인가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피선거권까지 사실은 이렇게 그 제약이 되는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은 옛날 정치 어른들이 같았으면은 뭐 좀 대표도 아마 내놓고 이제는 내가 이 재판을 좀 받겠다. 이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지. 지금 무슨 일로 무슨 민생 그동안에 하지도 않던 민생 행보 다닌다고 그리고 물론 뭐 두 분이 같이 다니는 건 좀 동상이몽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내가 뭐 이래도 뭐 이런 판결 받았지만 나 끄떡없다. 나 민생 챙기는 사람이다. 뭐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게. 네. 자기 좀 재판이나 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민생은 민생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김동연 씨도 뭐 나쁜 일은 아니겠죠, 뭐 이재명 대표 다음에 날지도 모른다. 그러고 같이 다니면 굉장히 두 사람의 나는 동상이명이다. 이게 재미있는 모습이다. 예. 그러나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감동적인 모습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민생 행보 또 동상이몽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동상이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자고 한 측은 이재명 대표가 함께 하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동연 지사 쪽에서는 한참 고심하다가 겨우 그날 오후에 아침에 이게 성사가 돼가지고 예. 두 분이 합류해서 이 전통시장을 다녔다고 그러는데, 근데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네. 민생 행보를 해야 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네. 아마 대통령도 곧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점에서는 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좋죠. 야당 대표니까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김동연 지사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양반이 다음에 이재명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네.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네. 누구 작전인지 모르지만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다니면은 이재명 대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죠. 네. 어쨌든 네. 민생 행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네. 당 대표로서의 직위를 갖고 있는 한 그 직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이 위원장께서 해야 말씀하신 된다. 대로 뭐 나라면 자수하겠다는 얘기 그 말도 틀리지 않는 말이죠. 네. 아니 민생 행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민생 행보가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좀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시켜주는 일이에요. 네. 예?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 쌓여 있다는데 네. 아니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좀 잘 심의해서 빨리 통과를 해야지. 그건 네. 가만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뭐 보는 게 알겠습니다. 그게 민생 그게 도움이 됩니까 민생에? 네, 법안 처리도 몰라서 좀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걸 몰라서 네. 돌아다녀요? 네. 지금 무슨 뭐 법안이 잔뜩 그거를 통과해야 될 일이 위원장님 지금 다음 얘기를 좀 당 해야 할 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다수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좀 그 국민의힘 게시판 네. 그 관련해서 좀 한동훈 대표한테 좀 직접 좀 그 본인이 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좀 해법을 내놔라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도 해법. 없고 하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요, 국민을 상대로 있는 사실대로 밝히는 게 최선의 정책입니다.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한동훈 대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 이름으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럼 자신은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다는 걸. 그걸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 처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두리물서 아직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를 못 지키고 있어요. 예. 본인이 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점점 큰 문제로 지금 발전되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 의원님 말씀에 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이 있을 테니까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지금 우리는 의심하는 대로 가족과 관계가 있다든지 자신과 관계가 있으면은 난 진솔하게 사과하고 조금 더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 우물우물 넘어가가지고서 이게 이런 조금 하찮다면 하찮은 일 때문에 여권이 분열이 되고 국정에도 지장이 있고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명해야 된다. 그래. 설명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